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포토렉턴 스펙트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크게 두 가지 모양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가운데 큰 픽이 있고 양옆으로 여러 개 바이브레이션을 픽이 보이는 모양이 나오는데 하나 큰 거 나오고 옆에 뚫기 이렇게 나오다 끝나는 모양의 픽을 볼 수가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언제 이런 모양이 나오냐면은 본딩 오비터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갈 때 이런 모양을 보이고 non-bonding 오비터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갈 때 이런 모양의 픽이 보이는 오늘 이제 요 얘기를 하게 됐고요. 오늘 해석할 것은 지난 시간에 나눠준 N2의 포토렉턴 스펙트럼에 대한 스펙트럼을 볼 거예요. 자, N2 포토렉턴 스펙트럼을 보면 결론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양이 보여요. 가운데 종 모양이 보이는 픽이고 잘려져 있는 픽이 양쪽에 보여요. N2를 찍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쟤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N2의 MO 다이어그램을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N2 MO를 그려보면은 2S끼리 해서 본딩, 안타이 본딩을 만들고 N2는 SP 믹싱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파이가 먼저 나오고 시그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베이킹 레벨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는 여기까지 채워지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바깥에서 포토렉턴 스펙트럼을 찍기 위해서 주어진 에너지를 갖는 빛을 쏴주게 되면 이 빛이 얘를 떨어주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픽이 여기서 보여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를 때려줄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전자를 때려주게 되면은 가운데 픽이 보이고요. 여기 있는 전자를 때려주게 되면은 이쪽 픽이 보여요. 얘는 왜 안 보이냐면은 이 포톤의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가지고서 여기 있는 전자를 여기까지 올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안 보여요. 그래서 세 군데서 픽이 보여요. 근데 이제 질문은 얘하고 얘를 떨어졌을 때는 이런 모양의 픽이 보이는데 이쪽에 있는 픽을 전자를 때렸을 때는 이런 픽이 보여요.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왜 여기서는 반이 잘려져 있는 픽이 보이고 이쪽에는 여러 개의 바이브레이션의 픽이 보이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 픽이 보이느냐가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N2 MO 다이어그램은 얘잖아요. O2로 어떻다고 그랬죠? O2는 이렇게 되고 시그마가 나오고 파이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O2였다라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SP 믹싱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이거 본딩 오비탈이에요. 얘도 본딩 오비탈이에요. 얘는 안타의 본딩 오비탈. 오비탈의 성격이. 근데 SP 믹싱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 오비탈이 어떻게 되면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O2였을 때는 본딩 오비탈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SP 믹싱 하면서 에너지가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거 잘못 그렸는데 얘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얘는 원래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었어요. 근데 SP 믹싱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에너지가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성격이 달라지는 거야. 원래는 본딩 오비탈이었던 놈이 SP 믹싱 하면서 에너지가 쭉 올라가서 어느 레벨까지 올라가게 되냐면은 어토믹 오비탈 에너지 주니까지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가 에너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본딩 오비탈 성격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non-bonding 오비탈의 성격이 강화가 된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원래는 안탈 본딩 오비탈이었었거든. 근데 SP 믹싱이 되면서 아래로 내려가서 어느 주니까지 떨어지냐면은 어토믹 오비탈 에너지 주니까지 떨어져. 그 말은 안탈 본딩 캐릭터가 약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non-bonding 오비탈의 캐릭터가 강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오비탈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O2에서는 각각이 본딩 오비탈, 안탈 본딩 오비탈의 성격이지만 N2가 되면서 얘는 어떤 오비탈의 성격이 강화되냐면 non-bonding 오비탈의 성격이 강화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non-bonding 오비탈의 성격이 강화된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진 전자하고 여기서 떨어진 전자는 그런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 non-bonding 오비탈에서 떨어져 나올 때 보이는 그런 모양을 보인다. 반면에 여기 오비탈은 어떤 오비탈이죠? 이 오비탈이에요. 이 오비탈. 이 오비탈은 SP 믹싱하고 상관이 없죠. 파이 오비탈은 SP 믹싱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SP 믹싱이 되나 안 되나 그냥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냥
원래대로 본딩 오비탈이라는 거지. 그래서 오비탈의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여러 개 픽이 나오기 때문에 픽 사이의 간격이 있거든요. 여기 픽 사이의 간격이 있는데 픽 사이의 간격이 다 달라요. 픽 사이의 간격이 다 달라요. 여기는 얼마로 나와 있냐면 우리 프린트물에 2150웨이브. 여기 픽의 간격은 얼마냐면은 1810웨이브 넘버고 여기 간격은 2390웨이브 넘버로 알려져 있어. 측정을 해보면 그렇게 돼.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를 그릴 수 있어야 되냐면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제가 다시 N2를 그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파이가 마찬가지로 시그마 이렇게 얘가 베큐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피규레이션을 가졌을 때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라운드 스테이트 이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전자가 떨어져 나갔을 때,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로 갔을 때 이런 컨피규레이션일 때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게 프린트물에 지난번에 나와준 프린트물에 빨간색 그래프예요. 여기 N2 플러스는 컨피규레이션이 뭐라고요? 여기 전자 하나, 여기 전자 하나. 여기 전자가 떨어져 나간 전자. 자, 근데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여기 있던 전자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죠? 이런 컨피규를 했을 때 포텐셜 커브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녹색 커브예요. 여러분 포인트는. 얘도 N2 플러스고 얘도 N2 플러스인데 컨피규레이션이 다르죠. 그죠? 여기 N2 플러스는 여기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갔을 때.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갔을 때 포텐셜 커브 또 그릴 수가 있겠죠. 그게 또 위쪽에 이렇게 파란색 커브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빗을 싸줬어. 빗을 싸줘가지고서 여기 있는 전자를 여기다 떨어뜨렸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그림에서는 여기 있던 전자 여기로 올라가는 거지만 이 포텐셜 커브에서는 어디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냐면은 여기서 이 포텐셜 커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이 그림에서는 이 포텐셜 커브에서 이 포텐셜 커브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있죠? 바이브레이션al 레벨이 이렇게 있다. 여기도 바이브레이션al 레벨이 있고 여기도 바이브레이션al 레벨이 있어요. 물론 N2에도 바이브레이션al 레벨이 있죠.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라운드 스테이트 있을 땐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라고 그랬냐면은 V 꼴 제로 레벨에만 대부분 있다고 그랬지. 여기에 있을 확률을 계산해 보면 거의 0에 가깝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 문제는 여기에 있어.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를 여기로 떨어뜨릴 때 여기서 여기로 갈 수도 있지만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개 픽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 개 픽이. 그때 픽과 픽 사이 간격은 뭐에 관한 정보를 주는 건가요? N2 플러스의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에 대한 간격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20장에서 이제 라만이라는 붕악법을 배울 텐데 라만 붕악법은 요 간격을 측정해 줄 수가 있어요. 라만 붕악법에 하면 M2의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에 대한 간격에 대한 정보를 줄 수가 있고 그 측정해 보면 얼마가 되냐면 대충 2250일 겁니다. 비교해 볼 것은 여기는 2250인데 여기는 얼마라는 얘기죠? 여기 데이터에 보면 2150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간격이 2150이라는 얘기는 요 간격이 215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질문은 여기는 간격은 2250인데 여기 간격은 왜 줄어들었느냐가 질문이에요. 왜 줄어들었을까요? 여기는 전자 어디 있던 전자 떨어져 나온 여기 있던 전자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살짝 본딩 오비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본딩이 약화될 거라는 거예요. 약화되면은 결합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 주파수가 줄어들 거라는 거죠. 반면에 여기 간격은 얼마냐면은 1810이라는 얘기는 이게 1810이라는 얘기죠. 이게. 얘보다 더 줄어들었어. 그죠? 얘보다 왜 더 줄어들었을까요? 더 본딩 오비탈이잖아요. 더 안정된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더 많이 불안해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더 간격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맨 왼쪽에 있는 요놈은 2390이에요.
이게 얼마냐면은 2390. 여기는 2250인데 2390으로 오히려 더 넓어졌어. 더 커졌어. 왜 커졌을까요? 그놈은 여기 있는 전자를 떨어뜨리거든요. 여기 있는 전자는 살짝 안타이본딩국탈이거든요. 안타이본딩국탈에서 전자를 떨어뜨리면 오히려 결합이 강해져요. 강해지기 때문에 더 강한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 간격은 N2 분자일때에 비해서 더 강한, 더 넓은 간격을 보여줘요. 그래서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을 측가되면은 첫 번째 그 오비탈이 본딩 오비탈인지 넘본딩 오비탈인지에 대한 성격을 줄 뿐만이 아니고 만들어진 캡타이온의 바이브레이션이나 레벨에 대한 정보를 준다. 근데 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뭐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일단 MO를 그릴 줄 알아야 돼. 플러스 MO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유도되는 포텐셜 에너지 커브까지 그릴 줄 알아야만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이건 N2 얘기거든요. N2.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O2의 MO다 그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도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있는 거 잠깐 보면은 자, 기억해야 돼. N2는 이렇게 여러 개 바이브레이션을 픽을 못했지만 잘려져 있는 픽들도 보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O2는 어떠냐면은 여러분들 책에는 O2의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무슨 모양이죠? 다 여러 개의 바이브레이션을 픽이 보이는 종 모양의 픽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O2는 아까 N2와 다르게 어떻다고요? 이렇다는 sp 믹싱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넘번딩 오비탈의 성격을 띠는 오비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N2와는 다르게 O2는 얘는 본딩, 얘는 안타이 본딩, 얘는 본딩. 그렇게 되지 넘번딩 오비탈의 성격을 띠는 오비탈이 없어. 그래서 전부 다 픽들이 어떻게 되죠? 종 모양의 픽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근데 N2는 약간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특이하냐면은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시그마 G2PG의 픽을 두 개로 어선이 되어 있어요. 이게 시그마 G2PG거든요. 여기서 전자를 떼어낸 놈의 픽을 두 군데다 어사인을 해놨어. 두 군데다가. 이게 왜 그랬을까? 여기서 떨어져 나온 픽이 얘도 그렇고 얘도 두 개가 나는 두 개. 자, 왜 두 개가 되냐면은 O2는 뭐가 특별하냐면은 O2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인데 어떤 상태죠? 쌍을 이루지 못한 전자가 두 개가 있는 상태야. 그랬을 때는 여기서 전자가 떨어져 나갈 때 여기 전자가 업스핀 전자가 있고 다운스핀 전자가 있잖아요. 여기 전자 떨어져 나갈 때 업스핀이 떨어질 때랑 다운스핀이 떨어질 때랑 달라. 예를 들어서 여기 다운스핀이 떨어졌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얘는 얘고 얘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돼. 여기서 다운스핀이 떨어지게 되면 컨피규레이션이 이렇게 돼. 업스핀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는 전자가 업스핀이 떨어지냐 다운스핀이 떨어지냐에 따라서 파이널 스테이트가 얘가 될 수가 있고 얘가 될 수가 있어요. 얘하고 얘는 에너지가 달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전부 다 스핀이 전부 패러렐 하잖아요. 자석이 세 개가 다 패러렐하는 경우야. 여기는 두 개는 패러렐하지만 하나는 안타이 패러렐하잖아. 다른 케이스,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 두 개의 상태 에너지가 달라요. 여기 있는 전자가 업스핀이 떨어지느냐 다운스핀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두 개의 다른 픽이 보여요. 이게 없었을 때는 그런 얘기 해줄 수가 없죠. 이게 없었다. N2 같은 경우는 업이 떨어지든 다운이 떨어지든 이럴 때는 에너지가 똑같아. N2는 이런 현상 안 나타나. N2는 O2 때문에 나타나. O2는 왜 그러죠? 쌍을 이루지 못한 전자가 이미 두 개가 다 박혀있기 때문에 얘에 비해서 업이 떨어지냐 다운이 떨어지냐에 따라서 두 개의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O2의 N2하고 O2의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할 얘기는 이제 VB 이론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MO를 배웠었잖아요. MO. 자, 분자의 일렉트로닉 스트럭처를 설명하는 이론이 지금까지 배운 MO 이론도 있지만 이제 배울 VB 이론도 있어요. VB 이론이 사실은 MO 이론보다 먼저 나온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VB 이론은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MO 이론으로 대체가 됐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VB 이론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예요. 왜 사용되는지 나중에 설명해주고 일단 VB 이론이 뭔가부터 보자. VB 이론은 예를 들어서 H2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결합 전자쌍을 그리잖아요. 얘를 파동함수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가 VB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설명해주는 양자 이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두 개의 전자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이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여기 A 프로톤이 있고 여기 B 프로톤이 있고 여기 1번 전자 여기 2번 전자가 있는데 가정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죠.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두 개의 전자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니까 파동함수는 푸사이 1, 2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1번 전자의 좌표 2번 전자의 좌표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근사적으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사적으로 왜 그러죠? 이건 첫 번째 전자가 A 프로톤 S 오비탈에 들어있고 두 번째 전자가 B 프로톤 S 오비탈에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곱으로 표현해주고 끝이야. 왜 그러냐면 이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전자는 그냥 A 프로톤의 영향만 받고 있고요. 두 번째 전자는 B 프로톤의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못해. 왜냐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곱으로 놓고 풀어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결합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이게 가까이 다가와야 된다. 그럼 그때도 이렇게 표현되겠냐면 그때는 이렇게 표현이 안 된다. 여기엔 추가되는 항이 있어. 왜 추가가 되느냐? 멀리 있을 때는 이 프로톤이 1번 전자가 A 프로톤의 힘만 느끼지만 이제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B 프로톤의 힘도 느끼게 된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전자가 이제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B 프로톤의 영향도 받지만 A 프로톤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항이 하나가 더 추가돼요. 어떤 항이 더 추가가 되게 되냐면은 이런 항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이거는 뭐죠? 이제는 두 번째 전자가 A 프로톤의 S 오비탈에 섞여 있고 첫 번째 전자가 B 프로톤의 S 오비탈에 섞여 있다라는 항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결합 전자 쌍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것이 우리가 VB 이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자면은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 결합 전자 쌍이 왜 만들어지는? 여기도 쌍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가 있고 여기도 쌍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가 있는데 두 개 전자가 쌍을 이루면서 결합 전자 쌍을 만드는 것을 양자각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해 주겠다는 거죠. 여기 오비탈은 당연히 두 개 S 오비탈이 오버랩에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 S 오비탈로 결합 전자 쌍의 상태를 나타내 주게.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럼 HF가 어떻게 될까요? HF는 얘는 어떻게 될 건지.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먼저 여기 전자쌍 각각 요거라고 해주면 되겠죠. 요 결합 전자쌍 어떻게 얘기해 주면 될까요? 여기 원S 오비탈에 있는 쌍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하고 이게 무슨 오비탈일까요? 2pg 오비탈이겠죠. 2pg 오비탈에서 쌍을 이루지 못하는 두 개의 전자가 오버랩을 해서 결합 전자쌍을 만든다라고 설명해 주면 될 거예요. 그 파동함수를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될까요? 그러면 푸사이 1, 2는 1s1 2pg2 이 얘기는 뭐죠? 첫 번째 전자는 수소 원자 S 오비탈, 두 번째 전자는 플루리는 2pg 오비탈, 그 다음에 플러스 오레기는 1하고 2를 바꿔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HF의 요 결합 전자쌍의 상태를 양자각적으로 표현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러면 삼중결합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전자는 2s 있는 오비탈이다 되는 전자들라고 해주면 되고 여기 삼중결합 어떻게 설명되죠? 여기 있는 놈은 여기끼리 쌍을 이뤄서 결합을 하나 만들고 여기 있는 놈은 여기끼리 쌍을 이루는 결합을 하고 여기 있는 쌍을 못 이루는 각각 쌍을 이뤄서 결합을 만든다 그러면 되겠죠. 하나는 2px고 하나는 2py고 하나는 2pg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결합은 어떻게 될까? 2px a1 2px b2 이게 A 나이트로전, B 나이트로전이에요. 근데 반드시 1하고 2를 바꿔주는 것을 써줘야 되겠죠. 이것이 첫 번째 결합이다 라고 해줍니다. 두 번째 결합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그냥 Y만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G를 해줘가지고서 마지막 결합 설명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봤다시피 이온자 분자는요, 전혀 뭐 VB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문제는 지금부터 얘기할 3원자 이상의 분자인 경우에는 단순한 VB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자, 3원자 이상의 분자. 먼저 베릴륨 분자는요. 베릴륨 그냥 2s 오비탈만 있고 2p 오비탈은 비어 있잖아요 지금. 베릴륨 같은 단순한 VB 이론에서는 쌍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가 쌍을 이루면서 결합을 형성한다고 하는데 베릴륨은 이미 다 쌍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결합을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릴륨 수소가 두 개가 붙은 베릴륨 하이드라이드가 안정된 화합물인 것을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VB 이론은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쌍을 이미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보론은 어떻게 될까요? 보론은 2s에다 p 오비탈에 쌍을 이루지 못한 전자 하나가 있기 때문에 BH가 라는 화합물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BH가 존재하지 않고 BH3가 안정된 화합물로 알려져 있어. 얘는 쌍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하나만 결합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세 개가 결합하고 있다. 이것도 설명이 안 돼. 카본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CH2가 결합해야 되고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얘는 뭐가 형성이 되죠? 메탄이 형성이 되죠. 이것도 단순한 VB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돼. 마지막으로 나이트로전.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NH3가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단순한 VB 이론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X축, Y축, G축이라고 그러고 나이트로젠이 쓰고는 PX 오비탈, PY 오비탈, PG 오비탈이 있어서 수소가 어디 있어야 돼? 다 XY, G축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각도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90도가 돼야 되거든. 근데 이거 90도가 아니거든. 90도가. 각도가 다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세 개가 붙어 있는 것은 설명이 될지 모르지만 각도가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야. 단순한 VB 이론으로. 이때 폴링이라는 사람이 무슨 개념을 들고 나오냐면은 혼성 오비탈의 개념을 들고 나와요. 원자 오비탈끼리 서로 상호작용해서 새로운 오비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이 혼성 오비탈 개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SP 믹싱하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p 오비탈이 이렇게 있다. 근데 거의 비슷한 에너지 준위에 s 오비탈이 있다. 그럼 두 개가 서로 믹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두 개가 더해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한다는. 두 개의 어떤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만약에 더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면? 더해지게 되면 이쪽은 플러스가 되니까 큰 돈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되니까 작아져서 이렇게 만듭니다. 빼기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빼기가 되면 왼쪽이 커지가 되고 오른쪽이 작아지는 뭐 이런 오비탈이 만들어진다.
두 개의 오비탈, p 오비탈하고 s 오비탈이 두 개가 섞여 가지고서 새로운 두 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쪽은 오른쪽이 큰 놈이고 한쪽은 왼쪽이 큰 거예요. 근데 얘하고 얘 각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그려주게 되면 한 놈은 이렇게 되는 놈이에요. 한 놈은 이렇게 되는 놈이에요. 각도가 몇 도가 180도가 되는 거예요.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 하나를 섞어 가지고서 새로운 두 개 오비탈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얘하고 얘는 모양이 같은데 각도가 180도 꺾어져 있는 오비탈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혼성 오비탈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왜 베릴 하이드라이를 형성하느냐? 여기 있던 전자 하나가 이게 2p 오비탈이 에너지가 높지 않거든요. 살짝 올라가서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 p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방향에 있는 p 오비탈. 다시 말하면 pg 오비탈. 이게 2pg 오비탈. 아까 얘기했던 2pg 오비탈하고 s 오비탈이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새로운 두 개 오비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이게 베릴륨이라고 그러면 하나는 이런 거,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거. 새로운 두 개 오비탈, s 오비탈 하나하고 pg 오비탈 하나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새로운 두 개 오비탈을 막 그걸 뭐라고 무슨 오비탈이라고 부르냐면은 sp 혼성 오비탈이라고 부르는데 모양이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얘하고 얘가 모양은 똑같은데 180도 꺾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비탈이랑 수소 s 오비탈이랑 결합을 해서 오른쪽 시그마 결합이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 s 오비탈하고 여기 이쪽 방향 sp 오비탈하고 오버랩에서 두 번째 시그마 결합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베릴륨 하이드라이드라는 분자가 설명이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혼속 오비탈 개념이라는 거예요. BH3도 마찬가지. BH3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 하나 전자가 있었죠? 위로 하나 올라가게 돼요. 그럼 s 오비탈 하나하고 p 오비탈 두 개가 섞여.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보여주진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가서 물리학 시간에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 두 개. 그러니까 p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쪽 방향의 p 오비탈, 이쪽 방향의 p 오비탈, 그 s 오비탈. 이게 2px, 2py, 2s. 이 세 개 오비탈을 잘 섞잖아요. 섞으면 어떤 오비탈이 나오냐면은 이런 오비탈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런 오비탈이 나와. 요 세 개를 섞어서 세 개를 만들게 되는 하나는 이런 오비탈, 하나는 이런 오비탈,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오비탈. 모양은 똑같아. 요 모양이나 요 모양이나 요 모양이나 똑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각도가 몇 도가 되냐? 120도가 되게 해주는 오비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BH3를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쪽 방향의 sp2 오비탈하고 수소 s 오비탈의 오버랩에 의해서 이쪽 시그마 결합을 만들어낸다.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의 수소 s 오비탈하고 sp2 오비탈의 오버랩에서 두 번째 시그마 결합, 세 번째 시그마 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혼성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오비탈끼리 믹싱이에요. 원자 오비탈끼리 믹싱 적절히 잘 섞어주게 되면은 정사각형 구조를 설명해 줄 수가 있다. 메탄이나 암모니아는 어떤 혼성 오비탈을 사용할 거냐면은 s 오비탈 하나에다 p 오비탈 세 개가 섞여가지고는 테트라헤드랄 구조를 하는 오비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분자들을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혼성 오비탈은 실제하는 오비탈이 아니야. 오비탈은 실제하는 오비탈이 아니야.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은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 같은 것으로 오비탈 에너지를 측정을 못해. 자, 예를 들어서 BH3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리고 VB 이론에서 뭐라고 설명하죠? 요거는 보론의 sp2 오비탈하고 수소의 1s 오비탈의 오버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오비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얘도 똑같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은 이게 정말 실제한 오비탈이라고 보면은 여기에 있는 전자나 여기에 있는 전자나 여기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 찍으면 픽이 하나만 나와야 된다. 하나만. 실제로 찍으면 픽이 하나가 안 나와.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sp2 혼성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존재하는 오비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만들어낸 오비탈이에요. 어떻게 만들어낸 거냐면은 우리가 BH3라는 분자를 알고 있는데 그게 120도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궁리를 해낸 거야. 아 이거 120도가 만들어주려면은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 두 개를 어떻게 섞으면은 120도가 될까 궁리해서 만든 오비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대학교 가면은 물리화학 시간에 그걸 구해요.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 두 개를 어떻게 섞어야 이게 120도가 되도록 하는지 그걸 계산을 해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오비탈이지 무슨 슈레딩거 방정식을 근사적으로 풀어서 나온 오비탈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오비탈이야. 왜 만들어주냐?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120도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120도가 되도록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을 적절히 섞었더니 그게 만들어지더라라는 얘기라는 거죠. 이거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오비탈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하는 오비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혼성 오비탈 개념을 매우 잘 사용해요. 왜 그러느냐? 실제하는 오비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손쉽게 설명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혼성 오비탈이 얼마나 유용한 개념인지는. 자, 알렌이라는 분자가 있어요. 알렌이라는 분자. 이런 분자예요. 여기 수소 두 개가 붙어 있어. 여기다 이제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왼쪽에 세 개의 원자가 하나의 평면을 이루겠죠. 오른쪽에 있는 세 개의 원자가 하나의 평면을 이룰 거예요. 질문은 뭐냐면은 요 평면하고 요 평면이 내가 지금 그림 그린 것처럼 패러렐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수직할 거냐. 얘하고 얘가 패러렐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서로 수직할 거냐가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MO 이론으로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무지무지 복잡해.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지금 배운 VB 이론을 설명하잖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결론은 수직하거든요, 이게. 얘하고 얘가 실험해보면 수직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VB 이론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여기 카본은 어떤 혼성 오비탈을 사용해야 되나? 두 개의 카본이랑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sp 혼성 오비탈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반면에 여기 있는 카본은 어떤 혼성 오비탈을 사용해야 되나요? 수소 두 개랑 카본이랑 연결했기 때문에 sp2 혼성 오비탈을 사용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sp2 혼성 오비탈을 사용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은 여기 카본 sp2 오비탈하고 여기 s 오비탈의 오버랩에 의해서 시그마 결합이 형성이 된다고 설명해요. 여기 다 똑같이 설명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이중 결합 있죠. 이중 결합 중에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은 어떻게 설명하는데 여기 시그마 결합은 요 카본의 sp2 오비탈하고 요 카본의 sp 오비탈의 오버랩에 의해서 시그마 결합이 형성이 된다고 설명해 주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건 시그마 결합이에요. 여기 남아있는 오비탈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이 결합으로 설명해 줄 텐데 어떻게 설명해 줄 거냐면은 자, 여기 카본에는 p 오비탈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만 혼성 오비탈로 사용했잖아요. 3개의 p 오비탈 중에 2개만 혼성 오비탈로 사용됐으면 p 오비탈 하나가 남아있을 거예요. 혼성에 참여하지 않은 남아있는 오비탈은 어떤 방향의 p 오비탈이냐면은 요 평면에 수직한 방향의 p 오비탈이 여기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평면에 수직한 p 오비탈이 남아있을 거예요. 반면에 요 카본에는 p 오비탈 3개 중에 하나만 혼성 오비탈로 사용했거든요. 어떤 방향의 p 오비탈이 혼성에 사용되냐면은 이쪽 방향의 p 오비탈이 혼성에 참여한 sp 오비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p 오비탈 2개가 남잖아요. 2개가 어떤 방향의 p 오비탈일 거냐면은 이쪽 방향의 p 오비탈입니다. 이쪽 방향의 p 오비탈이 하나가 남아 있고, 그래서 칠판의 수직인 방향의 p 오비탈이 하나가 혼성에 사용되지 않고 남아. 그것이 이쪽 방향의 p 오비탈하고 이쪽 방향의 p 오비탈이 뭘 구성하는 데 사용되냐면 바로 파이 오비탈을 구성하는 데 사용이 될 거예요. 먼저 여기 어떤 방향의 p 오비탈이 남아있냐면 칠판의 수직인 방향의 p 오비탈이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칠판의 수직한 방향의 p 오비탈이 남아있잖아요. 이쪽 방향의 p 오비탈하고 이쪽 방향의 p 오비탈 오버랩에 의해서 파이 결합을 하나 형성을 해. 자, 그러면 여기 카본에는 이제 어떤 방향 p 오비탈만 남아있냐면은 그림에 그려져 있는 이쪽 방향의 p 오비탈이 남아있어요. 근데 만약에 CH2가 이 방향에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떤 방향의 p 오비탈이 남아있냐면은 칠판의 수직한 방향의 p 오비탈이 남아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쪽 평면에는 이쪽 방향의 피오비탈이 남아있고 가운데 카보드는 이쪽 방향의 피오비탈이 남아 서로 수직이야. 이런 상태로는 서로 오버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수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도 이쪽 방향의 피오비탈이 남고 여기도 돌아가서 이쪽 방향의 피오비탈이 남아서 오버랩을 할 수가 있어서 나머지 파이 결합을 만들 수가 있다. 결론은 뭐죠? 결론은 얘하고 얘는 서로 수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해보면 서로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VB 이론 가지고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얘가 서로 수직하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M으로 하려면 무지무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VB 이론이 상당히 유용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많은 유기화학자들은 그 분자의 유기화학 분자의 일렉트로닉 스트럭처를 설명할 때는 두 가지를 같이 써요. 보통 VB 이론하고 MO 이론을 혼용해서 써. 그러니까 정확한 이론은 MO 이론이야. 할 수만 있다면 MO 이론으로 설명하는 게 좋은데 분자가 조금만 복잡해지더라도 MO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선책을 쓰냐면은 시그마 결합은 VB 이론으로 이거 시그마 결합이죠. 이거 시그마 결합. 이거 시그마 결합. 시그마 결합은 VB 이론으로 설명하고 나머지 파이 결합은 MO 이론을 설명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일렉트로닉 스트럭처를 예측을 한다 뭐 그런 거죠. 요 얘기는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다시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VB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것이 3원자 이상의 MO에 관한 얘기가 할 텐데 3원자가 챕터 8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예요. 세 장씩 가지고 세 장씩. 자, 3원자 이상의 MO를 할 텐데 3원자 이상의 MO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몰리큘러 오비탈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몰리큘러 오비탈을 만들었어요. 그때 언제나 두 가지를 체크했었죠. 두 가지가 뭐냐면은 노도수를 체크했었고요. 대칭성을 체크했었어요. 첫 번째 노드의 수는 에너지가 증가하면 증가수를 어떻게 했었냐면 노드의 수가 하나씩 증가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려왔었죠, 그죠? 대칭성은 이 분자가 원점 대칭 분자인 경우, 원점 대칭 시스템인 경우에 대칭성이 계라대, 음계라대, 계라대 뭐 이런 식으로 했었다는 거죠. 반드시 파동함수는 계라대 아니면 음계라대로 나눠지더라는 이거 두 가지를 꼭 기억해줘야 돼. 노드의 숫자가 순차적으로 증가하더라. 그 다음에 파동함수는 원점 대칭인 분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계라대 아니면 음계라대로 나눠지더라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꼭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4원자 분자부터 한번 보도록 해요. 4원자는 H 4개로 구성된 분자. 네 개고. 그래서 내가 이걸 여기는 1S-A 오비탈, 여기 1S-B 오비탈, 1S-C 오비탈, 1S-D 오비탈을 가지고서 몰레큘러 오비탈을 만들 거거든. LCAO 방법을 이용해. LCAO 방법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뭐죠? 몰레큘러 오비탈을 이런 어텀믹 오비탈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것이 LCAO 방법이죠. 자, 4개의 어텀믹 오비탈 가지고서 뭘 할 거냐면은 4개의 몰레큘러 오비탈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4개의 오비탈을 만들려고 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가면은 이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 거거든요. ABCD 개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 ABCD 개수를 구하면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두 개의 원칙 있잖아요.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면은 노드의 수가 증가하고 또 원점 대칭의 문제죠. 원점 대칭의 문제인 경우에 파동함수가 계라대 아니면 음계라대로 나눈다. 그 사실만 이용해서 MO를 추측을 해보려고 그래요.
먼저 여기는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은 노드가 하나도 없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부호만 생각해 보면은 4개의 S 오비탈이 전부 플러스로 연결될 거라. 플러스로. 이건 뭐냐면은 1SA 플러스 1SB 플러스 1SC 플러스 1S. 이걸 갖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래. 여기는 노드가 하나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마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뿔뿔 마마. 그럼 여기가 뭐가 나와요? 가운데 노드가 하나 나와요. 이거를 함수로 써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SA 플러스 1SB 마이너스 1SC 마이너스 1S 이렇게 써줄 거라.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럽니다. 노드가 하나가 나왔어. 여기는 몇 개가 나올 거냐면은 노드가 2개가 나와야 되겠죠. 2개. 뿔 뿔. 노드가 2개가 나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위쪽은 노드가 3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뿔마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않겠냐. 실제로도 이렇게 실제로도 노드가 하나도 없고 노드 하나 나오고 2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 실제로 해보면 저렇게 나와요. 제가 4개짜리 해봤거든요. 3개짜리도 해봐. 3개짜리 비슷한 방법으로 3개의 원자 오비탈 가지고서 3개의 M호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뭐 3개가 이렇게 나오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맨 아래쪽에 있는 오비탈은 어떻게 될 것이냐. 노드가 하나도 없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여기는 노드 하나 나와야 돼. 하나. 여기 노드 하나가 얘는 노드가 2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 요것의 몰레큘러 오비탈은 얘다 라고 하려고 그래. 노드 수 정확히 맞춰졌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런가 봅시다. 우리가 파도 감수 딱 그린 다음에 노드만 체크해 본 게 아니고 모두 체크해 봤죠. 대칭성도 체크해 봤죠. 얘는 게라데 함수죠. 얘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가니까 운게라데가 되고 뿔뿔 게라데 뿔마 운게라데 이렇게 게라데 운게라데 나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4개짜리는 3개짜리도 이게 원점이거든요. 이게 원점이거든요. 요 게라데예요. 얘도 게라데예요. 얘는 뭐죠? 가운데 있는 거는? 모르겠네. 얘는 게라데도 아니고 운게라데도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요 H3 분자의 파도 함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이게 아니고 뭐냐면 이거예요. 가운데가 없어. 마이너스 이렇게 돼. 다시 말해 함수를 써주자면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1SA B가 없고 빼기 1SC 바로 넘어가요. 얘는 1SA 빼기 1SB 플러스 1SC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면 얘는 B가 없어. 얘가 돼야 된다는 거야. 얘가. 그래야 얘는 무슨 함수냐면은 운게라데 함수가 된다. HC의 몰레큘러 오비탈은 이렇게 돼야 돼. 아까 그린 것은 파도 함수가 될 수가 없어. 대칭성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게라데, 운게라데, 게라데 이렇게 된다. 자, 우리가 H3의 M호를 이제 이런 식으로 구했거든요. 노드의 숫자 세보고 대칭성 맞춰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좀 더 고상한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얘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자, 어떻게 구할 거냐면 바로 이제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H3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가운데 수소 원자하고 양쪽에 있는 2개 프로톤의 결합으로 볼 거라는 거죠.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은 가운데 있는 수소 원자하고 양쪽에 있는 2개 프로톤의 결합으로 이 분자를 보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왼쪽에 있는 수소 원자 오비탈을 내가 여기다 그려줄게요. 여기다 이렇게 1s 이렇게 그려줄게요. 근데 양쪽에 있는 2개 프로톤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가운데 있는 수소의 1s 오비탈
양쪽에 있는 수소의 S부터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얘하고 얘가 상호작용해서 H3MO를 만든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근데 여기는 H하고 HB는 서로 상호작용을 해. 그래서 본딩 오비탈하고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그럼 본딩 오비탈을 만들고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여기는 뿔, 마. 그래서 이건 지워버리게 되네. 그래서 얘는 요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가운데 원점은 여기 있죠, 지금. 가운데 원점은 여기. 가운데 원점은 지금 여기 있어. 자, 그러면 얘 원점 여기 있거든요. S 오비탈도 여기. 이거 무슨 함수죠, 이거? 게라디 함수죠, 게라디 함수. 요거는 뭔가요? 이것도 게라디 함수고 얘는 운게라디 함수야. 그래서 요 오비탈 하나하고 요 오비탈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H3를 만들려고 해요. 자, 근데 여기 있는 1s 오비탈, 즉 게라디 오비탈은 둘 중에 뭐하고 상호작용할까? 느낌상? 게라디는 게라디랑 상호작용한다는 거야. 게라디는 게라디랑 상호작용해서 본딩을 만들고 안타이 본딩을 만들게 될 거라는 거죠. 반면에 이 운게라디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거라는 거죠. 상호작용 못하니까 그냥 옆으로 그려줘야 된다는 거죠. 상호작용 못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부터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려줄까요? 뿔 이렇게 되겠죠. 이거 더해주는 거니까. 여기는 빼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뿔 이렇게 될까요? 아니 이 아니지. 얘하고 얘를 빼주는 거니까. 얘에서 얘를 빼주는 거니까. 그죠? 뿔 혹은 얘하고 얘는 같은 오비탈이에요. 얘가 뭐랑 같죠? 앞에서 구한 거랑 같다는 거예요. 앞에서 구한 거랑.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구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구하지 않고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구할 거는 이렇게 구한다는 것이 뭐죠? 가운데 원자 오비탈을 왼쪽에, 양쪽 두 개의 어텀으로 이루어진 몰레큘러 오비탈을 오른쪽에 그릴 거야. 그런 다음에 같은 대칭성끼리 분자 오비탈을 만들겠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라는 거야.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베릴륨 하이드라이드의 분자 오비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얘기가. 자, 요 분자에 MO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아까랑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선형 분자거든요. 그리고 원점 대칭인 분자예요.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가운데 베릴륨에 있는 어토믹 오비탈을 왼쪽에다 그려주고 오른쪽에 있는 두 개 수소 오비탈을 오른쪽에다 이제 그려주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여기는 1SA 1SB가 있을 거고 베릴륨은 근데 2S가 있겠죠. 2S. 근데 아까 수소와는 다르게 하나가 더 있어. 뭐가 있나요? P가 있다라는 것 빼고 이게 더 추가된 것 빼고는 다 똑같죠. 그죠? 자, 근데 여기 오비탈은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이대로 있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1SA 플러스 1SB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얘는 어떤 모양이라고요? 뿔마. 그래서 얘는 대칭성이 무슨 대칭성? 게라데. 얘는 운게라데.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만 결정해 주면 되고요. 여기가 베릴륨이잖아요. 2s 오비탈은 이런 오비탈이에요. 이건 게라데일까 운게라데일까? 게라데지. 자, 그냥 2p 오비탈은 어떤 모양이냐면은 여기가 베릴륨이거든요. 요런 오비탈이에요. 이건 게라데일까 운게라데일까? 운게라데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얘하고 얘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될 거야. 당연히 여기 게라데는 뭐랑 상호작용할 거냐면은 여기 게라데랑 상호작용할 거야. 요거랑 상호작용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본딩을 만들고 안타이 본딩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게라데하고 여기 게라데가 상호작용하게 되면 본딩 오비탈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진 안타이 본딩 오비탈은 뿔 마마. 그래서 여기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은 로드가 만들어져야 된다. 로드로. 자,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이제 끝났죠, 그죠? 이게 지워버릴게 이제. 지워버릴게. 자, 이제 얘하고 얘가 남았어, 그죠? 자, 여기 운게라드 오비탈이죠. 얘도 운게라드 오비탈인데 운게라드 오비탈은 세 개가 있네. 2px가 있고 2py가 있고 2pg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게 뭐였냐면 두 개의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려면은 오버랩이 0이 아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게라드 오비탈하고 운게라드 오버랩은 요거로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요건 어떻게 되죠, 그럼? 반드시 0인가요? 이게 우함수, 이게 기함수거든요. 이게도 괜히 적거예요. 이게 1SA 플러스 1SB거든요. 이거 게라드예요, 그죠? 여기 2S 오비탈이거든요. 이거 게라드거든요. 여기 2S 오비탈하고 얘하고는 오버랩이 얼마가 될까요? 0. 그래서 아까 상호작용 안 한 거야. 얘하고 얘는 0 아니겠죠, 그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건 어떻게 될까? 운게라 대 운게라. 이거는 기함수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0이 아닌가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함수하고 기함수의 오버랩은 반드시 0이 아닌가? 0일 때도 있고 0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 수학 시간에 배웠죠. 기함수는 적분해주면 반드시 0이야. 그 말은 우함수는 적분해주면 반드시 0이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야. 0일 때도 있거든요. 우함수는 적분해주면 0일 때도 있죠. 그죠?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다시 말하면 기함수하고 기함수 곱해준다고 해서 반드시 0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0일 때도 있다라는 거야. 0일 때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 얘 기함수거든요. 기함수하고 기함수의 오버랩을 봐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어떤 놈은 얘도 기함수고 얘도 기함수지만 그 오버랩이 제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니? 얘도 기함수고 얘도 기함수거든요. 기함수인데 얘는 0일 때도 있지만 0이 아닐 때도 있지만 0일 때도 있다라는 거야. 내가 말해보자 하는 것은 같은 기함수지만 바로 2px하고 2py하고 얘는 오버랩을 해주게 되면 0이 돼. 같은 기함수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볼까? 보면 돼 그냥.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죠 이거? 이거 기함수죠 기함수. 2px 한번 볼까요? 2px 오비탈은 이런 오비탈이에요. 이거 오버랩하면 오버랩이라고 하는 것은 요 함수에 대해 곱하면 더해주면 이거 오버랩하면 0 되지 않아요? 이거 더해주면 곱해주면 플러스고 이거 더해주면 마이너스고 요거 마이너스고 요거 플러스니까 해보면 0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해보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얘도 기함수고 얘도 기함수지만 오버랩 해주면 지금 봤다시피 우연히 0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px, 2py하고 얘하고는 오버랩을 못해. 뭐하고만 오버랩을 하냐면 2pg하고만 오버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pg하고 오버랩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얘하고 2pg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본딩, 안타이 본딩을 만들 거거든요. 얘를 그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이게 2pg 오비탈이거든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려주면 되겠죠. 뭘 체크해봐야 되죠? 여기 부호가 같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본딩 오비탈이니까. 얘는 어떻게 그려줘야 될까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뭘 만들어줘야 돼요? 노드를 만들어줘야 된다. 얘하고 얘가 상호작용해서 만든 본딩 오비탈은 얘, 안타이 본딩 오비탈은 얘. 얘는 부호가 같은 것끼리 만나게 해주고 여기 부호가 다른 것끼리 만나게 해서 노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그냥 옆으로 그냥 가버리면 된다. 상호작용 못하니까 그냥 옆으로 그려주면 된다. 그래서 표기는 뭐 파이, x, y라고 하지만 위에 뭐라고 써주나? ND 결합이랑 상관이 없다. 넘버링 오비탈이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베릴륨 하이드라이드의 MO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야? 다 똑같죠, 그죠? 가운데 원자부터 쓰고 오른쪽에 분자부터를 쓰고 그 다음에 대칭성이 같은 것들끼리만 상호작용하게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베릴륨 하이드라이드의 M호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시 3원자 원자로 다시 들어갈게요. 이게 아까 M호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요. 자,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할 거냐면은 이게 선형 분자거든요. 여기는 H를 아래로 끌어. 아래로 끌어서 뭘 만들 거냐면 정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 있는 수소를 아래로 잡아당겨 가지고서 정삼각형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분자 모양이 바뀌었으니까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바뀔 거라는 거죠. 그죠? 여기 선형일 땐 이런 모양이지만 정삼각형이 되면 이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질문이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이거 내려가. 얘도 에너지가 내려가. 얘는 에너지가 높아져. 그래서 프린트물에 나와 있듯이 얘가 정삼각형이 되면 얘가 되죠, 그죠? 얘가 정삼각형이 되면 얘가 되고, 얘가 정삼각형이 되면 얘가 되거든. 근데 얘는 정삼각형이 되면 얘는 에너지가 내려가. 얘 내려가고 얘가 내려가. 근데 얘가 에너지가 올라가. 근데 정확히 60도가 되잖아. 정확히 정삼각형이 되면 얘하고 이게 에너지가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정확히 둘이 만나. 에너지가 똑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하나, 둘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야. 그럼 질문은 왜 그렇게 되냐면 왜 여긴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고 얘도 떨어지게 되는 얘는 에너지가 높아지는 이것도 간단해. 왜 그러냐? 정삼각형일 때는 선형일 때는 얘하고 얘는 오버랩 할 수가 있어요. 얘하고 얘도 오버랩 할 수가 있는데 얘하고 얘는 오버랩을 못해. 왜 못하냐?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정삼각형이 되면서 어떻게 되죠? 두 개가? 이거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삼각형이 되면서 어떻게 되죠? 두 개가 가까워져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오버랩을 못하다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두 개가 가까워지면서 오버랩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부호가 같은 것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결합이 만들어지는 결합이. 여기선 두 개가 결합을 못해. 아래로 내려가면서 결합이 만들어지니까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두 개 아래로 내려가면서 부호가 같은 것끼리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거든요. 아래로 쭉 내려가게 되면 이게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돼서 부호가 같은 것끼리 만나게 되면서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얘는 떨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가면서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거든요. 얘하고 얘가 만나긴 만나는데 뭐가 만들어져 이 사이는? 부호가 반대인 것끼리 만나잖아요. 부호가 반대인 것끼리 만나는 것은 안타이보닉 캐릭터가 발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정확히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면은 얘하고 얘가 에너지가 같게 된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H3 마이너스라는 그러니까 전자가 4개짜리가 있거든요. H3 마이너스가 있는데 내가 이 H3 마이너스가 선형인지 정삼각형인지를 알고 싶어. H3 마이너스가 선형인지 정삼각형인지 알고 싶어. 이때 뭐를 측정을 했냐면은 자기적인 성질을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H3 마이너스의 자기적인 성질이 파라마그네틱한지 다이아마그네틱한지를 측정해 보려고 해요. H3 마이너스가 선형이라 그러면은 얘는 파라마그네틱 할까요? 다이아마그네틱 할까요? 그렇지. 왜 그러죠? 전자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다이아마그네틱 하겠죠. 그죠? H3 마이너스가 만약에 정삼각형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파라마그네틱 하겠죠. 왜 그러죠? 전자가
하나, 둘. 근데 얘 에너지가 똑같다며. 이렇게 들어가네, 이렇게. 그래서 쌍을 못 이루게 된다고. 그래서 파라마그네틱하게 된다. 구조가 달라지면서 에너지 준위가 바뀌어요. 바뀌면서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이건 H3가 선형 H3가 정삼각형 H3로 바뀔 때 얘기예요, 그죠? 자, 그다음 베릴륨 하이드라이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베릴륨 하이드라이드. 근데 뭐랑 비교해 볼 거냐? 베릴륨 하이드라이드랑 물을 비교해 보려고 그래, 물. 자, 베릴륨 하이드라이드랑 물이랑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죠? 얘는 선형이고 얘는 꺾어진 상태라는 거야.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얘의 분자부탈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 거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얘를 알죠, 얘. 얘는 아까 구했잖아요, 그죠? 얘. 2P가 있고 2P가 있고 1SA 플러스 아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게라데는 뭐 게라데끼리 상호작용해서 뭘 만든다. 여기 두 개는 넘본딩이다. 여기 피오비탈이랑 여기 피오비탈이랑 상호 뭐 만든다 뭐 이렇게 만들었었단 말이죠. 베릴륨 하이드라이드 M을 우리가 방금 구했었잖아요. 여기로부터 뭘 유도하고 싶냐면은 얘의 분자비탈은 어떤 모양인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죠? 이걸 이쪽으로 빼겠다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빼게 되면은 여기 몰리큘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바뀔 거라는 거죠. 바뀔 거라는 거죠. 아까 H3에서 선형 H3에서 정사각형 H3처럼 여기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내려가는 거 있고 올라가는 거 있을 거라는 게 똑같은 얘기 해줄 거라는 거예요. 베릴륨 하이드라이드의 에너지 준위가 얘인데 양쪽에 H를 아래로 빼게 되면은 이 에너지 준위가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 얘기하는 거야, 여기. 자, 그럼 먼저 요 비탈은 모양이 어떻다고요? 여기는 그 플러스가 되고 여기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거든요. 자, 요 비탈 에너지 준위는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에너지 준위는 낮아져야 되겠죠. 이게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부호가 같은 것끼리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니까. 얘는 에너지가 낮아지게 될 거야. 반면에 요 오비탈 한번 그려볼까요? 요 오비탈은 어떤 모양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든요. 얘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뭐가 발달하죠? 유도가 발달하죠.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하면 요거 두 개 오비탈. 요 두 개 오비탈은 재미나게도 하나는 에너지가 크게 변하지가 않아. 약간 변하긴 하는데 크게 변하지는 않아. 근데 하나는 에너지가 쭉 떨어져. 자, 선형일 때는 요게 두 개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똑같았었거든요. 이게 무슨 오비탈이었었는데 하나는 px 오비탈, 하나는 py 오비탈이었었죠. 파이 x, 파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는 이쪽 방향의 p 오비탈, 하나는 이쪽 방향의 p 오비탈이었었잖아요. 선형일 때는. 근데 이게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한 오비탈은 에너지가 그대로 유지가 돼. 한 오비탈은 에너지가 떨어져. 자, 에너지가 떨어지는 오비탈이 어떤 오비탈이냐면 이 오비탈이에요. 이쪽. 자, 얘가 이 오비탈이 왜 넘번딩 오비탈, 이거 2px라고 그랬을 때 얘가 왜 넘번딩 오비탈이었었죠? 여기랑 오버랩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이 양쪽에는 s 오비탈은 오버랩을 하지 못해. 이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오버랩을 하지 못해서 넘번딩 오비탈이었었던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이게 넘번딩 오비탈이 이유는 여기 s 오비탈이 그냥 양쪽 대칭적으로 선형으로 들어왔을 때 오버랩이 제로가 되는데 얘가 물분자처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는 오버랩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는
선형이었을 때는 오버랩을 못해. 근데 물처럼 이렇게 꺾어져서 들어올 때는 오버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오비탈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오비탈 있잖아요. 이런 오비탈. 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오비탈. 이렇게 그림을 잘못 그리겠는데 이쪽 방향 오비탈은요. 이쪽 방향 오비탈은 이렇게 들어오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오버랩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얘하고의 오버랩은 살짝 생기기 때문에 약간의 에너지 차이는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얘하고에서 오버랩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 p 오비탈하고 양쪽에는 s 오비탈의 오버랩만 생각하면은 걔는 오버랩이 여전히 제로기 때문에 그대로 안 변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일 때는 두 개가 다 논번딩 오비탈이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꺾어져서 들어오게 되면 휘어지게 되면 하나는 여전히 논번딩이야. 다른 하나는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가장 어려운 거. CO2에 대해서 뭐예요? CO2. 여기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여기가 A 원자고 B 원자예요. 자, 카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옥시전은 S 오비탈이 있는데 S 오비탈은 이쪽에 있어. 옥시전의 S 오비탈은 한참 아래쪽에 있어. 다행이야. 왜 다행이냐면 너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얘네랑 상호작용을 거의 못해. 생각 안 해줘도 돼. 다행이야. 이렇게 그려주고. 이건 뭐 거의 생각을 안 해줘도 돼. 문제는 2p 오비탈이야. 2p 오비탈. 여기 2p 오비탈 있잖아요. 여기 3개, 여기 3개 있죠. 여기 2p 3개, 여기 2p 3개 있기 때문에 몇 개를 그려줘야 되나? 6개 그려줘야 돼. 6개의 2p 오비탈이 옥시전의 2p 오비탈인데 얘는 에너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얘는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의 2p 오비탈하고 여기 S2p랑 상호작용을 고려해줘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아까랑 마찬가지로 얘는 게라디 오비탈이고 얘는 운게라디 오비탈이에요. 자, 근데 먼저 옥시전에 p 오비탈이 있는데 먼저 뭐부터 고려해줄 거냐면은 3개의 원자가 놓여 있는 것을 내가 G축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걸 내가 2pg A, 2pg B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 2pg A 오비탈, 여기 2pg A 오비탈을 2pg AB, 2pg A B 이렇게 할 거거든요. 먼저 G축 방향의 p 오비탈하고 얘네하고 상호작용을 먼저 고려하잖아. G축 방향. 여기 X 방향이나 Y 방향의 p 오비탈은 얘는 나중에 고려하잖아. 나중에. G축 방향의 p 오비탈부터 고려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원점이거든요. 원점. 카본이 여기 있죠. 여기 2pj 오비탈은 이런 모양이죠. 반면에 이쪽 방향의 2pg 오비탈은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얘는 어떠죠? 각각은 게라데도 아니고 운게라데도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랬을 때 아까 S 오비탈 할 때도 어떻게 썼나요? S 오비탈 했을 때도 1SA, 1SB 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뭐 했었네? 1SA 플러스 1SB 1SA 빼기 1SB랑 상호작용했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1SA나 1SB랑 상호작용한 게 아니었었죠. 그죠? 1SA 플러스 B 1SA 빼기 B랑 상호작용했었죠. 왜 그러지? 이게 게라디 오비탈이고 이게 운게라디 오비탈이었기 때문에 1SA 오비탈이나 1SB 오비탈은 게라데도 아니고 운게라데도 아니죠. 그럴 땐 상호작용 못한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2pg A 오비탈이나 2pg B 오비탈은 게라데도 아니고 운게라데도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 두 개를 선형 결합해서 새로운 두 개의 오비탈을 만드는 거야. 하나가 뭐냐면은 2pg A 플러스 2pg B. 다른 하나는 2pg A 빼기 2pg B야. 왜 이렇게 만드느냐? 2pg A 플러스 2pg B 오비탈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오비탈이에요. 2pg A 빼기 2pg B는 이런 오비탈이야. 얘는 대칭성이 뭔가요? 얘는? 게라데. 얘는 운게라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게라데, 운게라데. 따라서 여기 가운데 있는 카본의
어떤 오비탈이랑 상호작용하는 양쪽의 옥션의 오비탈은 2pga 아니야. 2pgb 아니야. 2pga 플러스 2pgb, 2pga 빼기 2pgb랑 상호작용한다. 왜 그러냐면 대칭성이 맞기 때문에. 여기 카본에 있는 오비탈은 게라디하고 운게라디로 구분이 되는 것처럼 양쪽에 있는 옥션 오비탈도 반드시 게라디 아니면 운게라디로 나눠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스텝이라는 거죠. 따라서 카본이랑 상호작용하는 양쪽에 있는 옥션의 오비탈은 두 오비탈의 조합이라는 거예요. 2pga 플러스 2pgb 혹은 2pga 빼기 2pgb가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게라디 오비탈 있잖아요. 여기 게라디 오비탈은 뭐랑 상호작용할까요? 당연히 여기 게라디랑 상호작용해서 본딩을 만들 것이고 어디 안타이 본딩을 만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그려주면 될까요? 그려봐라 그러면은 얘를 그려봐라 그러면 S 오비탈 이쪽에 플러스 그려주면 되고 요 놈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뭘가 맞춰줘야 되냐면 부호를 맞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요걸 그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그려주고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뭐가 그려져야 되냐면은 노드가 그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끝났죠. 여기 끝났어. 여기도 끝났어요. 자, 이게 운게라 오비탈이 남아있네. 여기도 운게라 오비탈이 남아있네. 근데 아까랑 똑같은 얘기야. 여기 2px도 있고요. 2py도 있고요. 2pg도 있고 다 셋 다 운게라드예요. 근데 얘랑 상호작용하는 오비탈은 뭐냐? 2pg 오비탈만 그렇다는 거지. 나머지 2px하고 2py는 얘랑 오버랩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야. 아까 베릴륨 하이드라이드에서 비슷한 얘기 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운게라드 오비탈은 상호작용하는 2p 오비탈은 오직 2pg야. 2px하고 2py는 오버랩을 안 해. 2pg하고 2pg 요 운게라드 상호작용해서 본딩을 만들 것이고 안타이 본딩을 만들 거야. 이 오비탈을 그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그려주면 좋을까요? 그 오비탈은 이렇게 해서 이게 본딩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뭘 그려줘야 되냐면은 노드를 그려주는 거예요. 자, 요 오비탈의 대칭성은 뭐죠? 게라드예요, 운게라드예요? 운게라드죠, 그죠? 얘는 운게라드. 운게라드하고 운게라드가 상호작용해서 운게라드의 본딩 오비탈을 만든 거야. 운게라드하고 운게라드가 상호작용해서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만든 거야. 그래서 얘하고 여기의 상호작용이 이제 끝났어요. 그죠? 이제 몇 개가 남았죠? 여기 2px, 2py 남았죠? 여기 4개 오비탈이 남았잖아요. 여기 4개 오비탈은 어떤 오비탈일까요? 여기 4개 오비탈은? 아까 2개는 무슨 오비탈이었었죠? 2pga, 2pgb였었잖아요. 이거 다 했으니까 이건 이제 뭘까? 2pxy 오비탈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여기 2px, 2py는 2px 오비탈, 2py 오비탈이죠. 그죠? 여기 두 개는 뭘까요? 여기 2px 오비탈, 여기 2py 오비탈이라는 거죠. 여기 2px, 2py. 6개가 어떻게 남은 거라고요? 여기 카본에 2px, 2py. 여기 옥시전에 2px, 2py. 여기 B 옥션에 2px, 2py. 그렇게 6개가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여기 2px 오비탈, 여기 2px 오비탈, 여기 2px 오비탈 있잖아요. 3개가 있죠. 3개. 6개가 어떻게 6개라고요? 여기 P, 여기 P, 여기 P. 그 다음 칠판의 수직인 P, 칠판의 수직인 P, 칠판의 수직인 P. 그렇게 해서 6개가 남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 P 오비탈, 요 P 오비탈, 요 P 오비탈 3개 가지고서 M을 하겠다는. 그러면 3개의 P 오비탈 가지고서 M을 하게 되면은 3개가 나올까요? 3개가? 여기 P 오비탈, 여기 P 오비탈, 여기 3개 P 오비탈 가지고서 M을 하게 되면 H3에서와 마찬가지로 3개 M가 나오겠죠. 이게 어떤 오비탈이 나오겠어요? 이건? 풀
뿔 여기 없고 마 여기는 뿔 마 그래서 세 개의 에모가 나올 거예요. 여기는 본딩 오비탈이 되겠죠. 이거는 안타의 본딩이 되겠죠. 여긴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non 본딩. 이렇게 세 개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개가 또 남았죠. 또 어떤 세 개죠? 7, 8의 수직으로 요거 세 개가 남았잖아요. 똑같을까요, 근데? 달라야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은 위치에 또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두 개가 둘 쌍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해서 어떻게 돼서 세 개가 하나, 둘, 셋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 요 p 오비탈이 또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카본 다이옥사이드의 에모다이어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자를 여기다 순서대로 채워놓으면 돼요. 여기 네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네 개, 여기 네 개. 여기까지 채워지게 되면은 CO2의 에모가 결정이 되도록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H3에서 사정 H3에서 CO2까지 마지막으로 에모를 다 구해갔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문제야. 하나가 남았거든. 하나가 뭐가 남았냐면 이렇게 꺾어질 수가 있거든. 꺾어지게 되면 매우 복잡해질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다행히 꺾어진 것은 에모를 하지 않고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유기화학 분자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 파이 결합은 에모, 시그마 결합은 V라는 이 방법을 쓰려고 그래. 그럼 이제 비교적 매우 간단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이게 꺾어졌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꺾어졌을 때 그거를 풀리 에모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유기학자들 즐겨 쓰는 이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시그마 결합은 에모로, 나머지는 시그마 결합은 VB로, 파이 결합은 에모로 하는 것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오늘 일찍 끝내도록 할게요.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8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잘 이해해야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8장에서 배이화학을 배우잖아요. 배이화학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배이화학은 이거잖아, 이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매우 복잡하지.